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박자 맞추세요. 네. 다시 쇼미더 뉴스 전할 분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상근 기자가 코로나 시작될 때 네. 첫 번째 감염되지 않았어 1기 감염자였죠. 아, 그렇죠. 제가 1기입니다.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오미크론 코로나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뭐 그런 느낌 같은 건 아직 없어요? 아, 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더니요. 네. 올 겨울에는 감기도 안 걸리고 지나갔었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정상 기자 했을 때는 델타 때였죠, 그때가? 아니요, 저는 변이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델타 전이었 진짜 원조. 네네. 네네. 지난해였죠. 네. 정상 기자하고 저하고는 뭐 잘 때도 마스크 쓰고 자니까 같이 자요? 숨이 둘이? 막혀요. 아니, 둘이 같이 자요? 왜 같이 자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숨 막혀서 어떻게 같이 자요?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 기자 뭡니까? 네. 안 만날 수도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논란에 쐐기를 박았어요. 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라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열렸던 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이 참모들에게 이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보 공백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다라고 하고요. 또 만약에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물어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이제 청와대에 있는데 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긴급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뭐 산불이나 좀 이런 그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참모들에게 물어봤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5월 9일 밤 12시까지는 안보 공백에 대한 책임은 현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자, 배 수장님,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의 반대에 격분했다. 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보도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뭐 화를 냈는지, 흥분을 했는지, 뭘 집어 던졌는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뭐 반응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만큼 김은혜 대변인, 당선인 대변인도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걸 보면은 그만큼 격앙된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히 보이고요. 그리고 청와대의 반응에 대한 또 당선인 측의 결정도 보면은 좀 협력을 요청하겠다. 빨리 대통령을 만나서 협의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을 그럼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취임 후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모든 걸 조치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죠. 빨리 만나야 되고 아니 그러면은 5월 10일 날 취임식장에서 만날 겁니까? 그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빨리 만나세요. 네. 좀 연락 좀 해봐요, 배 수장이. 제가 뭐 각 방송마다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보나 보죠, 잘 네. 인수위 쪽에서. 예.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통이동은 이제 한시적인 집무실로 쓰겠다는 거고 취임 이후에도 네. 이 출퇴근은 이제 자택인 서천도 네, 아크라비스타에서 한다는 아크로비스타. 네. 아크로비스타. 네. 자, 근데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그 청와대 안에 있는 지하 벙커 이거는 계속 써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이제 벙커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어디로 옮길 수가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집무실을 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까지는 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청와대 지하 벙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청와대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이 당선자의 강한 의지에 따른 고육체액이라고 하고 새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되기 전까지 2개월 동안 임시로 이런 동선을 유지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당선인이 이 서울 서초동 집이 있고 그리고 통이동 집무실이 있고 또 이 청와대에 이제 지하 벙커도 벙커.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안보 위기와 재난 등 유사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저에서 살면 국가 재난 위기가 찾았을 때 지하 벙커까지 가는데 1분이면 간다는 건데 네네. 통이동에 있다가 가면 한 5분 정도 걸린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또 심야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 네.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자동차로 이동을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시간 한참 거고. 걸릴 수 네, 있죠. 이 서초구에서 청와대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러면 그 서초구에서 이제 용산구로 가는 거 아니냐, 그 국방부 지하 벙커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벙커는 재난과는 상관이 없는 군의 연락망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서욱 국방장관은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에게 안보 공백이 없느냐 물어봤더니 안보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야 이전이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한 2달 정도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서욱 국방부 장관을 제가 이전에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합동 참모본부에 있을 때 서욱 장관이 육군 참모총장도 역임하고 연거푸 국방장관까지도 올랐는데 상당히 신뢰할 만한 인물입니다. 우리 기억하실 텐데 2017년 이 무렵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때 나와서 관련 설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서욱 합동참모본부에 있을 때의 서욱 국방장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방장관도 그러니까 합참도 알고 국방부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거죠. 한 2달 정도 걸린다 했는데 같이 옆자리에 배석을 했던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이 안 나오고 차장이 나왔어요. 이 차장은 안보 공백이 크지는 않다. 조금 더 딴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용산 공원에다가 차라리 집무실만 새로 짓자 이런 제안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의 주장인데요. 굳이 용산으로 가야겠으면 이 국방부를 이전을 해서 이 지휘체계 혼란이나 안보 공백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차라리 국방부랑 이 국립중앙박물관 사이에 용산 반환기지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하고 관저, 영빈관을 신축을 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산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이 문제점들 대부분 해결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미군 기지 반환이 언제 이뤄질지도 현재로서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만약에 반환이 되더라도 이 해당 지역의 토지 오염 문제를 좀 양국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당선인이 청와대로는 절대로 안 들어간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신축을 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재부가 이 집무실 이전 비용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윤 당선인이 기재부로부터 지난 일요일 날 기자회견할 때 496억 비용을 기재부로부터 추계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근데 얘기 했었죠. 기재부는 또 이 자료가 없다 이게 뭔 얘기예요? 네, 국회 그 우원식 의원실에서 기재부에 정말 이런 자료를 뽑아준 게 맞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네. 기재부에서 온 답변은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추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부가 이전을 하려면 국방부에서 기재부에 이제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이런 신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추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없다라는 건데요. 이에 우원식 의원은 이 국민적 논란이 큰 공약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 사업 비용을 잘못 얘기하거나 이 비공식적인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면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기재부에서 추계받은 게 맞다 이렇게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기재부 내부에서 그 임의로 누군가가 이제 당선인 측에게 이 정확치 않은 추계 자료를 뽑아준 건지 아니면은 인수위가 혼선을 빚은 건지 현재로서는 정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설명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전 비용 추산 과정에 기재부가 관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기재부에 누군가에게 물어봤거나 아니면 기재부 인사나 기재부 출신 인사가 도움을 줬거나 예. 그러니까 기재부의 공식 경로는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공식적인 되면. 건 예, 아니었다. 예. 예. 아, 뭐가 말이 맞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자, 배 수장님. 네. 그 청와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양측 협상 결렬에 이었다고 그러던데요. 저기 근데 배 수장님, 네. 저 괜찮은데 또 밖에 김경래 PD가 아까 그 해설이 좀 길대. 길다고요? 네, 개편 네. 앞두고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건 안 하겠습니다. 자, 인사권 행사가 양측 협상 결렬에 이었다. 네네. 네. 이건 그냥 안 하겠습니다.
패스. 여보세요. 아니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근데 이제 만남을 해동에 불발된 원인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런 거 전제 조건 없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무슨 이유냐면 감사위원 임명 때문입니다. 감사위원이 지금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감사위원 6명 중에서 2명도 이제 현 정부에서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7명이니까 감사원장까지 포함해서 총 7명이니까 7명 중에서 4명만 의결이 되면은 이제 이것이 다수결로 감사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명만 더 임명을 해버리면 4명이 되죠. 감사원장에다 기존에 임명된 감사위원 2명, 1명 더 추가. 네. 이걸 반대하는 거죠. 네, 그랬군요. 임명하지 마라. 안 된다. 탈원전도 수사해야 되고 지금 수사할 게 많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저기 아까 뭐 길어서 뭐라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네. 전에. 그랬더니 반항하지 말래 또. 네. 자제하겠습니다. 김 PD가 고집이 보통 고집 센 사람이거든요. 아이고 훌륭하신 거죠. 제가 또 자, 편성에 정상훈 약해요. 기자. 네. 윤석열 당선인 측이 특정 인물의 인사를 요구한 적은 없다. 이런 반박을 했어요. 네,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이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이 청와대와 인수위 간의 이견이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관련해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그 윤석열 당선인은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면서 특히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 뭐 윤석열 당선인은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윤 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까지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 듣겠습니다. 만약 또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 생각이 있었다면은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너무 요직을 연석해서 만든 것 자체가 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으로 비춰지지 않겠어요, 국민들에게? 네. 권성동 의원 본인의 이제 네. 생각이겠죠. 그럼 무슨 의중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권성동 의원을 윤핵관이라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의 뭐 비밀설은 또는 비공개적인 또는 핵심 인사들 간의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인지 그래서 모르는 거죠. 뭐. 그래서 근거 있게 이야기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국민이 판단할 일입니다. 인수위원장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벅찬 일인지 감당하지 못할 일인지 또 여론이 나빠질 일인지는 국민이 결정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결정한 사항이지 권성동 의원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거죠. 근데 역대 정부의 경우에 어때요? 인수위원장 하다가 총리가 된 사례가 있나요? 그 조사가 혹시 됐나요?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인수위원장이 이제 초대 총리로 김영준. 예. 지명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명만 네, 지명 됐었지 결국 네, 총리는 결국 못 이제 됐죠. 낙마 이사 못 청문회 됐죠. 가지고. 여러 가지 네네. 뭐 주변 신상과 관련된 논란들이 있어서 임명이 되지 만약에 못했죠.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네. 어떤 자리를 맡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국무총리를 원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의 오늘 인터뷰처럼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를 지명을 못 받고 그러면은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원장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것도 좀 궁금한 대목인 것 같고요. 반발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정상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동시 사면도 거론을 했어요. 네, 이 권성동 의원이 오늘 폭탄을 많이 던졌는데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청와대와 이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까지도 합의된 것이냐 이렇게 진행자가 물었는데 청와대도 MB 사면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결국 김경수 전 지사나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이 민주당의 중요 인사, 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제한된 인사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에도 같은 말을 했다가 이 얘기가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 취소의 원인이 됐던 걸로 전해졌었거든요. 네.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 사면이 무슨 정치적 거래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또 이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반대 여론이 좀 높긴 높았어요. 그렇죠. 지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 기사를 지금 봤을 텐데 네네. 왜 이렇게 너무 지나친 욕심 아니냐 국무총리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는
지금 안철수 위원장 생각은 어떨까요? 이 소식을 접하고.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 지적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은 딱 두 마디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죠. 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죠? 네, 공시지가 또 급등입니다. 네, 공시지가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17% 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요. 지난 2년간 합산 상승률은 36.27%가 됩니다. 특히 인천이 29.33%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요. 경기도가 23.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반면 세종시가 마이너스 4.57%가 나왔는데 세종시는요? 네, 왜냐하면 세종시는 작년에 공시가격이 7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작년에 넘어 올랐기 때문에. 네네. 네. 근데 배 소장님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급하게 이렇게 오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와 균형을 맞추겠다. 차이를 좁히겠다라고 하는 얘기. 실거래가는 뭐냐면 지금 제1구 진행자가 살고 있는 집이 40억이에요. 40억짜리 집이에요. 실제로 거래를 한 가격이. 근데 공시지가는 한 17억 잡힐래나? 그러니까 공시지가라는 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어떤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발표되는 집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낮게 책정이 되죠. 이걸 현실화하겠다고 그러니까 17억이 든 집의 가격이 실거래가인 30억, 40억에 가깝게 이렇게 빨리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배 소장이 저한테 40억짜리 집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진행하시죠. 예? 진행하시죠. 근데 배 소장이 여의도 살잖아요. 네. 공시지가 얼마나 나왔어요 이번에? 뭐 3만 원. 싫으면 얘기 안 해도 되고. 뭐 형편없죠. 형편이 없어요? 네. 동생 편만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정부가 이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재산세는 동결이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6억 원 공시가격 이하 주택 중에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의 재산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손발 맞추는 당선인과 검찰입니다. 근데 지금 문자창으로요. 청취자들께서 당선자로 표현해야 된다. 당선인이 아니고 이러는데 팩트가 있나요? 어떤 게 혹시 국립국어원에서는 당선자가 맞다라고 입장을 그래요?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이 당선인으로 지칭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당선인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요? 국립국어원에서 당선자가 맞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앞으로 당선자라고 쓰자고요. 국립국어원에서 맞는 말을 하는 그러면 거니까. 저는 뭐 둘 다 씁니다. 당선자, 당선인 제 마음이죠. 진행자한테 좀 협조 좀 해주시면 안 예,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검찰이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 손발을 맞췄어요. 네, 이 대검찰청이 인수위에 보낸 업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이 수사지휘권 폐지, 이건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었는데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 법무부 검찰과에 있는 예산 조직을 대검으로 이전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총장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가 했던 공약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윤석열 당선자의 이제 자체 공약이었고요. 예산 편성하겠다는 거. 독립 예산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리겠다. 좀 이런 취지의 업무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반대 입장이에요? 둘 다 반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도 반대고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고 그리고 독립 예산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계속 필요한 이유는 검찰 권력은 무소불위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견제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검찰이 개혁되면 더 이상 우리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설명하고 있고 독립 예산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냐? 특활비가 문제입니다. 이게 용처가 어디로 사용되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특활비의 투명성이 담보된 돼야 독립 예산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활비가 아니고 특활비인데. 아, 특활비네. 네. 그게 규모가 얼마로 한 70억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뭐 수십억에서만 그것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정확하게 거죠. 모릅니다. 사실 정확하게 특활비는. 모릅니다. 그런 걸 왜 공개를 안 하나 모르겠어요. 뭐 특활비가 많죠. 미국에서는 심지어는 연준 의장이 점심 먹은 것도 누구랑 먹었고 얼마를 지불을 했고 그것도 다 기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내게 맞습니다. 있어요. 연준 위원장, FRB 연준 의장도 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도 왜 그렇게 안 하죠? 바뀌어야죠. FBI나 CIA의 일부 명세만 예외를 적용하는 거지. 우리도 이제는 각 공개를 해야죠. 아니 뭐 좋은 거는 다 미국 거 따라하면서 왜 그런 거는 또 안 따라하죠? 그러니까요. FBI죠. FBI가. 왜 이러세요, 오늘?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윤핵관이라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인터뷰했어요. 안철수 위원장의 차기 행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두 분의 한마디 듣겠습니다. 자,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저는 완주합니다. 국무총리 완주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끄키고 좋았잖아요. 답답하답니다. 예, 개편 앞두고 참 걱정해요. 예. 이어서 정상 기자. 3, 2, 1.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저 그런데 통계편 될 것 같은데. 저는 썼는데 네. 그저 그렇다는. 아저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했던 정확한 얘기는 네. 당선인 당선자 혼용해서 써도 괜찮다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잠깐 맞네요. 혼용해서 써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PD는 안 바뀌나요? 이게 무슨 소리야?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중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